또 사기를 당하셨었다고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혹시 가능할까요? 이 자리를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 저처럼 아픈 상황을 안 겪길 바라는 마음으로도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사히 사장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저희가 그 전에 아마 약속을 했었죠. 오늘은 정 사장님이 안 나올 겁니다. 그 대신 제가 특별 MC로 우리 옆에 있는 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 사장님이 아니라 그래서 갑자기 다른 유튜브로 돌아가지 마시고 또 저만의 재미를 느끼면서 같이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옆에 있는 사장님은 6개월 만에 매출이 4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4천만 원이 우리 채널에서 항상 말하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매출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한번 사장님이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감자 허 사장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간호사 생활을 접고 정 사장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4월 달에 이제 매출 4천을 찍은 감자 허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1편에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2편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허 사장님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앞에 감자가 붙은 거예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강원도에서 왔기 때문에 군대도 이제 강원도에서 나오는데 다른 선임분들이 저한테 강원도니까 이제 감자다 이러면서 계속 감자 말씀하셔가지고 감자 허 사장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저희 네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왜냐면 그 감자라는 표현이 제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의 그 순수한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장님이 표현하는데 좋게 인상이 좀 남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이 첫 번째 영상이 저희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나서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구매 대행 일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선 그때는 제가 하남에서 일산으로 출퇴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날짜로 이제 일산으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첫 독립이 됐고요. 또 사무실도 저희가 같이 쓰던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고 이제 구매 대행 관련된 일로는 발주도 열심히 하고 있고 CS도 열심히 하고 상품 등록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집이 저희가 84평이었잖아요. 이번에 이사 가신 곳은 혹시 몇 평 정도가 되시는 건가요? 이게 84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제곱미터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거 오해시고 오피스텔에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오늘의 집 같은 거 보면서 집 인테리어 좀 꾸며보고 구매대행 인테리어에 소싱했던 걸 바탕으로 조금 집 좀 혼자 좀 꾸미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튜브를 찍으셨는데 생각보다 좀 핫했어요. 주위의 반응들이 좀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랑 같이 일하시는 형님들께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더니 생각보다 말을 잘해서 놀랬다. 자기들이랑 말할 때는 맨날 어버버거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본 이씨 얘기한 거냐라고 해서 모르겠다.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사 회장님이 잘 끌어준 것 같다. 제 능력인가요? 저 칭찬 네. 좋아합니다. 칭찬 한 번 더 해주세요. 아사히 사장님 때문에 그렇게 대표는 잘했다.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기한 게 전에 직장 다니던 병원 관계자분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개인톡으로. 잘 봤다. 그래서 나는 연락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 사장님 구독자였다. 너가 나와서 놀랬다. 항상 응원한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어떤 감정일지 궁금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야 더 침착하게 하고 들뜨지 말고 그런 식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버지는 한결같이 거기에 자만하지 말고 더 달려나가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죠. 아빠가 좋으세요? 엄마가 좋으세요? 저는 두 분 다 좋아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명 꼭 골라야 돼요. 항상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아프거나 둘이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너가 엄마를 챙겨라. 아빠는 알아서 하겠다. 좋아하는 거는 두 분 다 똑같이 좋아하지만 선택한다 그러면 어머니를 선택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입니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하루에 자기 스스로의 영상을 10번을 돌려본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혹시나 거기에 빠져서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소홀했다라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첫 유튜브다 보니까 생각보다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시간당 100씩 올라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갈까 하다가 밑에 보다 보면은 다른 조회수보다 빨리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게 됐고 좋은 분들이 답변도 많이 달아주시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또 힘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고. 좀 혹시나 이번 영상에도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정군에서 저를 불러주신다면 그건 정 사장님이랑 또 나중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장님의 유튜브를 많이 봤지만 그 댓글 중에 매출은 4천만 원인데 과연 순수익이 얼마가 나오세요? 라는 질문이 좀 나오긴 했어요. 저 솔직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공개가 가능하실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금액이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율을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그걸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4천만 원에 대한 그 마진율로 나왔기 때문에 그 20%라는 금액에 맞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상품이 다 20%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상품은 20%가 넘는 뭐 50%가 되는 상품도 있고 어떤 상품은 10%인 상품도 있고 그걸 합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가 되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은 이제 800에서 900이 된 거죠. 많이 보셨네요. 촬영 끝나고 저녁 사주시는 건가요? 아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사장님 은근히 밥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걸 사드려야죠. 참치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참치 좋아하죠. 오늘 끝나고 약속 잡는 건가요? 아버님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 가리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상품이 일정한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사장님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혼자 터득한 건 아니고요. 7기 사장님이랑 저희랑 같이 컨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서로 이제 고민 상담을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이런 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싼 상품을 마진율을 많이 낮추고 그거를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식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오로지 딱 하나 무조건 마진 2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나도 그럼 한번 저거를 접목시켜보자. 한두 개 팔렸던 상품들은 조금 낮춰보고 했더니 생각보다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은 괜찮겠다 해서 다른 상품을 소싱을 했을 때 그 상품은 이 가격은 20%가 아닌 뭐 15% 이런 식으로 한번 팔아보자. 주문이 들어오네? 이제 그런 보는 눈이 조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 아이템이 무조건 다 수익률을 20%로 맞추는 게 아니라 뭐 각각의 브랜드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특징이 존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고 판매가를 설정했을 때 한 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20% 정도에서 25%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정리 잘해드린 거예요. 예. 왜냐면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또 약간 막간의 팁으로 전달을 드렸고요. 근데 사장님이랑 저번에도 영상엔 안 나왔지만 잠깐 나왔나요? 그 4천만 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또 사기를 당하셨었다고 간략하게 나왔었는데 조금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혹시 가능할까요? 이 자리를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에게 저처럼 아픈 상황을 안 겪길 바라는 마음으로도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페이팔이라는 안정장치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너무 믿고 제가 한번 이제 구매를 했다가 그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는 되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독일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을 했는데 평균 가격이 200유로였어요. 근데 어떤 사이트 하나만 100유로에 파는 거예요. 너무 싸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기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근데 리뷰도 없고 별점도 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일단 페이팔이 되니까 안 돼도 페이팔로 환불시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주문을 하고 나니까 페이팔에서 이제 영수증이 날라왔었어요. 신기한 거는 그쪽 업체에 정해져 있는 이메일로 온 게 아니라 개인 이메일로 판매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뒤에 또 영수증이 다시 왔었는데 다른 사람 판매자 이름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어쨌든 트래킹 번호가 있으니까 배대지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 배대지에서는 자기는 받은 게 없다. 이상하다 도착했다고 왔는데 왜 안 왔을까요?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 측에 연락을 했죠. 근데 연락을 했더니 그 판매자한테 자기가 연락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받았던 그 트래킹 번호를 보여주면서 일단락이 돼버린 거예요. 페이팔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페이팔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같이 일하는 형들도 같이 합심해갖고 찾아봐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UPS에다 연락을 해보자. 그때 그 배송업체 UPS였는데 UPS 트래킹 번호를 보면은 주소가 예를 들면 강원도 강릉시 정원로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강원도 강릉시 딱 여기까지만 끊긴 거예요. 뒤에 상세 주소가 안 나오는 네. 거네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독일에서 한 15년 이상 살다 오신 분이 계셔서 그 형님께 부탁을 해서 전화를 한번 해서 알아보자. 유창하게 독일어로 물어봤죠. 트래킹 번호를 여쭤보면서 구매자 이름은 누구누구다 이랬는데 트래킹 번호에 맞는 이름이 아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서 더 이상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샀는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UPS 입장에서는 나야 모르지. 라고 된 거죠. 그럼 그 트래킹 번호를 제대로 보내달라 했더니 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해서 자세하게 막 봤었어요. 네. 그 트래킹 번호를 막 보는데 독일어로 돼 있어서 몰랐었던 건데 이게 사람 이름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독일어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구글에다 다 쳐봤어요. 네. 한 단어를 쳤는데 사람 얼굴이 뜨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게 뜨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었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걸 다 찍어서 UPS에다 보냈고 페이팔에 다시 보냈더니 좀 이상하긴 하다. 분명히 모든 건 주문자 이름이 저로 돼 있는데 받을 때는 왜 이 사람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그럼 다시 페이팔에서 했던 말이 그러면 내가 그 판매자한테 다시 연락을 해보겠다 했더니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온다. 그래서 일주일까지 기다려봤다가 연락이 안 오면 환물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이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다행히 페이팔이니까 그 판매자랑 연결이 안 됐어도 페이팔에서 중간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좀 과정은 있었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신용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지금도 잘 안 쓰긴 해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왜냐면은 신용카드라는 거는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맞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정말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처럼 유명한 데 아닌 이상은 조금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 페이팔 사기 말고도 아마도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뭐 초보 사장님들이나 이제 막 구매 대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장님 얘기만 딱 들으면 덜컥 겁이 나요.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사장님께서 약간 그거를 풀어주면서 이거를 사전에 생각을 하면은 저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혹시나 팁이 있는지. 저는 일단은 가격 소싱을 하게 되다 보면은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뭐 아마존을 기준으로 해서 서드파티를 확인하다 보면 서드파티가 싼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이트를 일단은 사기 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하는데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캔 어드바이저나 트러스트 파일럿을 이용했을 때 그 밑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 회사는 신생된 곳이다 혹은 오래된 사업체다 라고 했을 때 이 오래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그런 데서 저는 사기는 당해본 적 없어요. 물론 배송이 조금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문했을 때 배송 오류 나고 뭐 그런 정도지 상품 자체가 막 안 오거나 막 그렇게 사기당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기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가 오래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트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페이팔이 있는지는 꼭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리뷰 잘 확인하고 그렇게 주문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첫 번째는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이트가 신생 사이트인지 아니면 오래된 사이트인지 그럼 오래된 사이트면 그나마 좀 신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페이팔이 꼭 되는지 네 번째는 오래된 사이트더라도 리뷰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발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무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무실이 사장님 혹시 직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마음이 맞는 파트너 사장님들끼리 모여서 사무실을 진행을 하시는지 그것도 저희가 1화 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화를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혹시나 우리는 이렇게 같이 일을 합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구매 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마음 맞는 분들이 3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이제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서로가 좋다고 해서 시너지도 날 것 같다. 서로 힘들 때 으쌰으쌰 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해결을 해보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하고 형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그 형님들도 저한테 받는 시너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 되고 있는 그런 취지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구매 대행업이 혼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기회가 되거나 혹시나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같이 해서 윈윈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만약에 지금 구매 대행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저도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면은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밀어내실 건가요? 저는 아직은 그 정도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질문을 쪽지로 하시거나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이면은 대답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매출 잘 나오세요? 그 부분은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 하겠습니다. 코멘트예요? 혼자 잘 나와가지고 유튜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형이 쑥스러움이 되게 많으세요. 쑥스러움이 되게 많으시고 MBTI가 저는 E고 형님들은 I였어요. 사실 제가 MBTI를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매출이 잘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장님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또 그런 좋은 경험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끌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잠깐 오니까 그 리더라는 책을 또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는데 저 약간 고지식해요 막 이런 것처럼 보이시려고 약간 책을 들고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책을 진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은 꼭 독서를 하고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방금 책이라는 거를 고지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 고지식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지금 당장 부자라는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그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책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을 읽는 거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이거를 실천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정말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 마음의 동기부여를 또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 게 우리 마지막 영상에서 사장님이 살짝 거짓말하는 그런 게 나왔었어요. 저도 좀 시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달리기를 하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뭐 골프 연습을 하고, 들으면서도 그럼 구매 대행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랬잖아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재미 포인트를 그걸 넣었지만 그럼 뭐야 다 이게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이 직접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건 맞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씩 밟아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말하고 싶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건데, 영상에서는 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처음 찍다 보니 가벼운 실수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번에는, 사장님은 개그였지만 개그가 아니라 그때 잠깐 얘기 나왔을 때 그 40대 목표, 나는 40대에 요양병원을 꼭 차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장기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사장님이 일단은 매출을 냈고 그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입장에서 사장님의 한 달 뒤에 아니면은 뭐 3년 뒤에 뭐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잠깐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이랑은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원싱이라는 책이고, 그 책을 읽었을 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목표라는 게 정해지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목표를 정해놓으면 5년 전, 25년 때는 어떤 걸 이뤄놨으면 좋을까, 하나씩 내리다가 보면은 10년 후에는 뭐 하고 5년 후에는 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1년 후, 그리고 한 달 후, 지금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내가 요양병원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그냥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음 목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 일단 제 10년 목표가 요양병원 차리는 건데, 그 전에 5년 차 때는 구매 대행을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지금 3년 목표가 월 매출 1억, 월 매출 1억을 통해서 그 실력을 가다듬고, 그 전에 단계가 이제 열심히 상품 소싱을 하고 내가 원하는 개수와 그거에 상응하는 매출을 찍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품 등록 몇 개 하신 거예요? 상품 등록 개수는 지금 2,5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개수로는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거고,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그거에 대한 가격 문제 같은 것도 자기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한 단계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달에 몇 개 등록하실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이사도 좀 있고 핑계죠. 그죠. 사업과 이사는 별개인데,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동기부여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매출 나오는 나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목표를 잡고 등록을 한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에 평균 40개에서 50개, 그게 이제 타겟팅으로 40개에서 50개고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해서 그 이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타겟팅으로 일단 40개에서 5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매출이 4천만 원 나오셔도 어떻게든 일이 있어도 하루에 타겟팅으로 4, 50개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많이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천만 원 찍었는데 한 달 뒤에는 내 노력이 얼마 정도의 매출이 될 것 같다? 일단은 제 기준은 원래는 월 3천만 원이 목표였었는데 한 번에 4천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원래 생각했던 매출을 다시 한번 찍어보자. 다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제 목표는 4천만 원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4천만 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가장 처음 했던 게 뭐예요? 처음에 했던 게 클럽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아직 클럽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처음 했던 게 사실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그쵸. 네, 아직 정산이 안 됐네요. 네. 맞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효자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보면은 아마도 그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느끼셨던 게 참호 사장님이 그 순수하고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아마도 그 얘기를 더 원하실 수도 있어요. 사장님의 그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에서 나오는 좋은 얘기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처음에는 간호사 일을 했지만 이제 구매 대행을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관이라는 게 저는 3F라고 생각합니다. 3F요? 네, 3F가 뭐냐면 첫 번째가 패밀리, 가족, 두 번째가 피트니스, 건강, 그리고 세 번째가 프리덤, 자유. 이 3F를 중요시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을 챙길 수 있으려면 건강을 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인 자유는 그 자유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장님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뵀어요. 근데 사장님이 정말 멘탈이 한번 무너졌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장님하고 저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지금도 멘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구매대행 사업 자체가 바로 내가 한다고 해서 매출이 막 나오고 하는 사업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멘탈을 이런 식으로 깨부시고 매출을 냈습니다라는 그 팁을 한 번만 좀 전달해 주세요. 정말로 일단은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고독하기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될지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고독한 싸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목표가 있던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확실히 딱 정하고 혹은 롤모델을 정해서 그분이 하는 것처럼만 따라를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이 없으면 뭐든지 성공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노력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지 그 노력이 계속 끝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정해서 이 단계를 달려나갈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가치관을 정한 다음에 하나씩 올라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 힘들어도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조금의 더 필요한 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지인한테 혹은 뭐 저희들이나 아니면은 전문 강사님들한테 조언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제 아사히 사장님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이제 극복한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롤모델이 누구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정사장님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사장님이 초반에 쓰셨던 글이 있으세요. 처음에 정말 열심히 했고 몇 시간 일했고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했고 상품 등록을 얼마나 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를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다음엔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또 목표가 생긴 거고 그런 식으로 다음 단계를 저는 한 단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 촬영하는 장소에 정 사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정 사장님도
아마도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유튜브를 볼 거예요, 영상을. 그러면은 정사님께 간단하게 뭐 하트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정상님이 약간 경상도 사람이라고 네, 그쵸. 본인이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네. 애정 표현을 조금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이미지가 네. 강원도 순수 청년이니까 네. 저는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상님 사랑합니다. 정 사장님이 아마도 진심을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사장님 몰래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을 그냥 주기에는 제 좀 성격상 안 맞아요. 네. 왜냐면은 사장님이 이 선물을 그냥 가져가면은 뭔가 마음이 찜찜할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 퀴즈를 맞추시면은 제가 그 정사장님 금고에서 돈을 갖고 왔어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드릴 건데 정사장님 모릅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 이 상금을 걸고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시면은 이거를 가져가시는 거고 아, 네. 정분에도 제가 그 봉투에 훔쳐온 겁니다. 이거를 할 건데 근데 못 맞추면은 아쉽게 이 상금은 못 가져가지만 그래도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하긴 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임의적으로 무조건 하세요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혹시 유퀴즈 보셨나요? 네, 보죠. 항상 퀴즈 하기 전에 이렇게 하실 건지 안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아, 네. 그 제가 갑작스럽게 머릿속에서 그 구호가 좀 떠올랐어요.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제가 구호를 외치면은 사장님이 yes or no를 외쳐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저도 좀 민망하긴 해요. 네. 정군 퀴즈 Are you ready? 예스. Yes.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 예. 네. 네,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를 내드렸어요. 거의 사장님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준비를 해드린 건데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그럼 받으시면은 사무실에서 회식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재고를 두지 않고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배송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은 1번 드랍 쉬핑, 2번 소싱, 3번 구매 대행, 4번 위탁 판매, 5번 감자. 감자요? 네. 아,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3번. 3번 구매 대행. 구매 대행. 확실한가요? 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해요? 네. 땡입니다. 네, 질문은 다시 들어봐도 될까요? 기회를 한번 더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네.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실제 재고를 두지 않고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은 5초 드릴게요. 왜냐면 기회를 한번 더 드렸으니까 5번 감자? 5번 감자 땡이요. 아. 정답은 1번 드랍 쉬핑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이게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구매 대행 개념 아세요? 구매 대행이 이제 주문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주문을 하는, 그렇게 주문을 해서 그 상품이 고객에게 도착을 하면 그거에 대한 행위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누구죠? 정군이요. 아니, 사장님 정분 아니잖아요. 아, 구매 우리는 대행. 구매 대행 업자. 네, 구매 대행 업자 네. 중요한 거 뭐죠?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소싱. 소식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이템 검색. 그렇죠, 검색. 네.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아, 아시겠죠? 드랍시핑.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희가 구매 대행하면서 엄청 중요한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매 대행 개념하고는 사장님이 조금 더 아시면 좋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라고 아시면서 아쉽게도 이거는 다시 제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런 돈적인 건 아니지만 틀리긴 했지만 상품이 있어요. 네. 그 상품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원래 랜덤볼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다가 사장님은 그냥 이 선물을 더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선물은 아사히 사장과의 포옹입니다. 별론가요? 너무 싫어하시는데? 일단 물 좀. 포옹 한번 하시죠, 그래서. 예. 그래, 상품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상품이니까. 우리 상품이니까. 상품이니까. 지금까지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정사님의 구독자분과 아니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에게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사장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시는 많은 구매 대행 업자분들에게 항상 힘들어도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을 많이 내고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 힘든 과정을 극복을 하신 다음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구호가 있어요. 뭘까요? 아자아자 화이팅? 아이고야. 우리 정사님 채널이잖아요. 예. 잠깐만. 좋아요, 구독.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정사장님. 우리 정사장 채널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